오늘은 진짜 이런 애를 키워내야 된다. 이 측면에서 되게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진짜 저런 자질 우리 아이한테 꼭 자산으로 물려줘야지. 남편이랑도 얘기하고 교사로서 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깊이 깨닫고 제가 정리까지 해놓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쏟아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주제는 아이에게 길러줄 능력,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 학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교사분이실 수도 있고 이제 예비 부부, 자녀를 키우시게 될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자녀 교육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아이들을 좀 케어해보고 이런 점으로 인해서 좋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남편을 되게 존경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남편은 항상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남편은 열심히 산 거 플러스 항상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아이가 있다면 저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망라해서 정말 쏟아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아이.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우냐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많이 공감하실 텐데 학교에 있으면 진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요즘 더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기초학력 떨어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덜 고려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잖아요. 초, 중, 고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도 생각하는 걸 그나마 괜찮았는데 중학교 가면 워낙 이 주입식 교육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냥 외우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외우는 걸로 주세요. 님 이러죠. 생각하는 거 귀찮아요. 고등학교 가면 더 그렇고 물론 일반화할 순 없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사회에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면 스스로 생각해서 개척하는 힘이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되게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진짜 저런 자질 우리 아이한테 꼭 자산으로 물려줘야지 라고 하는 부분 중에 1위가 저는 스스로 생각해내는 힘이에요. 그거는 창의성이라는 말로도 담을 수 없고 뭔가 어려워요. 어떤 단어로 말하기 어렵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키워주냐 이게 되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는 이 루틴만 지켜도 이 생각하는 힘을 크게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항상 제가 아이들을 교사로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꼭 이 과정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은 과목을 연결해도 되고 어떤 주제와 주제를 연결해도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융합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융합 교육이라고 하죠. 스팀 교육이라고도 하고 스템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수학을 배울 거야 영어를 배울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사회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법에 대해서 배우는 김에 그 법과 관련된 영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사회에서 인구에 관한 저출산 문제를 배운다고 하면은 이왕 배우는 김에 수학 그래프랑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교사분들은 연결하는 프로젝트 학습 많이 하셨을 텐데 모르신다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연결하는 거. 그 다음 루틴은 그거를 토론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은 최소 2명은 있어야겠죠. 자녀가 있다면 자녀끼리 해도 좋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교사분들이라면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없어. 자녀도 없고 요즘 외동도 많고 또 학교에서는 그걸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제를 결정해서 그냥 제가 부모라고 하면 가볍게 대화를 해도 돼요. 너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토론을 빙자한 약간 스몰 토크? 가벼운 토익 토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되게 깊어져요. 그 다음엔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말을 잘하는 애들이랑 말 못하는 애들이 또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말 잘하는 애들은 생각을 하고 말 못하는 애들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 글쓰기는 일기로 쓰든 정말 요약 설명문으로 쓰든 논설문으로 쓰든 상관없이 정말 애들이 생각을 좀 펼쳐줄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도 좋고 집에서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은 체크를 해주는 거죠. 막 일일이 꼼꼼하게 너 이거 틀렸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체크 부분의 그런 느낌? 요 4번의 루틴 지키잖아요? 생각하는 힘이 진짜 많이 길러져요. 진짜 이건 제가 강추하는 교육법이자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게 사실 가지기가 되게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이 커리큘럼상 아무래도 시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되게 막 틀려서 오답노트하고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해, 나 왜 이렇게 잘 못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또 그런 느낌이 더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존감도 낮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긍정적인 사고가 정말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고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교사일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를 돌아봤거든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만의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분별한 칭찬이에요. 이게 너무 웃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 칭찬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칭찬에 인색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내 자녀, 나의 아이들을 다루다 보면 조금 더 잘 가르쳐주고 싶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칭찬이 인색해져요. 근데 일단은 무분별하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최고 진짜 잘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캐치해서 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공부에서든 어떤 활동에서든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나는 잘하네? 나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는 방법은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사랑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주는 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냐면 교사 시절에 부정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아이는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아왔냐,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아왔냐, 이 사랑의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긍정적이게 되고 싶어도 부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인 기제는 제가 오은영 박사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랑을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 아이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사랑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 편이고 항상 네가 뭘 하든 정말 지지하고 응원할 거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의지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 같은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진짜 제가 아이들이랑 빠빠이 1년을 보낼 때 막 울었어요. 그 친구가. 그 정도로 진심이 통했던 거죠. 물론 그 표본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요 사랑을 주세요. 아이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긍정적인 아이로,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해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마지막 3번째는 평생 학습자로 배우는 아이인데요. 제가 이제 20대를 끝내고 30 초반에 와 있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배울 게 많은 걸까요? 경제, 사회, 정치, 코딩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 때 정말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기껏 대학 열심히 해서 왔더니 대학 때도 또 배울 게 많고 취업을 했더니 취업하고도 왜 이렇게 배울 게 많은 걸까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평생 학습자로서의 자세를 아이에게 길러줘야 된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요즘 더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학습을 안 하게 되면 너무 급속도로 사회가 변하니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의사가 물론 수술하는 기술 이런 것만 좋아도 좋지만 요즘은 이런 말 있잖아요.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마케팅 잘못하면 정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듯이 의사도 마케팅을 배워야 되고 근데 의사도 뭔가 다른 것들을 배우면 정말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의사조차도 그런데 사실 정말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 모두 정말 마케팅뿐만 아니라 경영, 인간관계든 뭐든 배울 게 싼더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평생 학습자가 되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다. 저만 해도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대학원 논문을 쓸 때도 제가 태어나서 코딩을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C 언어부터 시작해서 진짜 파이썬, 코딩을 쫙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논문을 쓰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배웠지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죠. 진짜 내가 아이가 생기면 정말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겠다. 그리고 그 평생 학습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겁고 내 발전을 위한 거라는 거를 꼭 알려줘야겠다. 이거죠. 평생
평생학습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우리 자신한테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토록 하기 싫은 공부가 지금 예를 들면 경제 공부 이런 게 재밌다고 했을 때 왜인지를 차이를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필요한 거면은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필요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냥 영어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펜팔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외국에 데리고 나가서 정말 그 필요함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니즈를 주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릴 때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제일 싫었어요. 수학은 이제 왜 필요하냐라고 앞으로 아이가 물어보면 수학은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바탕이 되어줘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디테일한 예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꿈과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생학습자가 되게 해주는 거는 니즈를 주고 그 니즈가 많다는 거를 계속 알려주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남편과도 항상 얘기하는 교육관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언제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갖고 나와서 기르는 과정에서 꼭 이 세 가지 역량을 꼭 키워줄 거예요. 그런 아이로 키우도록 노력을 할 건데 그대로 키워질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내 자식 키우는 거라고 하니까 교사분들, 학부모님분들, 베비, 맘, 댓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